예, 계속 보시죠. 자, 이제 책의 24쪽이죠. 24쪽에 23장 2절 용도지구입니다. 전국 모든 땅에 색깔 구분해 놓은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지역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언제 지정하고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또 한 땅에다 몇 개라도 C지구, D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차요. 굵은 1번. 용도지구의 종류,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고 필요하면 지방에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신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요. 저 아래 굵은 2번. 용도지구 세분 8가지. 고경 및 취재 보시게 8가지는 세분할 수 있고 경 및 특은 추가 세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 장 넘어와서요. 26쪽이요. 굵은 3번. 땅바닥에다 이름 정했습니다. 뭐 달라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 이름을 정하는 거죠. 무슨 규제를 하려고 정하는 겁니다.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 건축 용도 제한, 규제하는 내용의 초점이 아니라 그게 어디에 쓰여 있냐고요. 근거. 행위 제한. 여기도 역시 뭘 하는 거고요. 건축 용도 제한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근거가 그게 어디에 써져 있냐. 건축 용도 제한. 내 땅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거 하나 하지 않으면 주거지에다 나이트클럽 지어놓고 옆집 사람들 살 수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청에서 뭔가 규제를 하는 거죠. 뭔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하는 내용이 어디에 쓰여 있냐고요. 양구 1번 원칙,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양구 2번 특례, 역시 특별한 예외가 있는 거죠. 괄호,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대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조금 약간 애매한 게, 그래도 뭐 하긴 해야죠. 공부는 해야 됩니다. 책 잠깐 앞으로 가시죠. 책 12쪽 보겠습니다. 12쪽 제일 아래 박스요. 개정 이유. 4-1번. 지금 올해 2017년 10월 28일에는 지금 보실 그대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년 2018년 4월 되면 용도지구가 싹 개편이 된다고요. 그래서 2018년 4월 되면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압력하는 한편, 또 2018년 4월 달에는 복합 용도지구를 도입해서 최근에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서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뭐 그런 게 있죠. 4-는 입안 제한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죠. 24쪽 돌아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실 용도지구 이 내용은 2017년 10월 28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년 되면 싹 없어질 거라고요. 곧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 탱탱 남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9월, 10월 때에는 이제 용도지구는 하나도 안 볼 건데요. 이제 행위 제한 빼고는 나머지는 보지 않을 건데,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시간 많으니까 보도록 하시죠. 굵은 1번. 용도지구 종류, 법에 정해진 게 10가지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전국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 제한을 전국 161곳, 각 특별시광역시 특특시군별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에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죠.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이 규제, 요것만 가도 되겠지만 그것 갖고는 모자라다 싶으면은 그 위에다 또 뭘 지정한다고요?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뭔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 줄에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많이 지으라고요? 조금만 지으라고요? 조금만 지어라. 완화한다. 많이 지어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3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해당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에 정해진 용도지구 10가지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지방에서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쪽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 같으면 그냥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돼 있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개정되는 것도 시험에 포함됩니다. 시험 범위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적으면 빼고 가겠습니다만, 뭐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외울 거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라고요. 객관식이고 써져 있는 단어와 단어 연결하는데 별 어려움 없습니다. 자, 보시죠. 그 아래 표요. 먼저 종류, 표가 3줄, 첫째 줄에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취락지구, 방제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방화지구, 그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쓸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시도사가 새로 더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10가지가 있는데요. 그 굵게 한 거 읽으면 뭐고요? 고경미, 취재, 보시개, 빵특이죠. 그러니까 고경미 씨가 마을신문 기자로 일을 하신다고요. 마을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마을신문에 기사를 쓰는데 이것저것 기사를 쓰는데 그러니까 기사 쓴 게 아주 재밌게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쓴 건 아주 그냥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봤어? 고경미 취재한 거 봤어? 어쩐데? 빵 터져. 고경미 취재한 거 보시게 빵 터지네. 10가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그러니까 최고, 최저, 경관지구에 그러니까 그냥 그거면 됩니다. 소리 몇 번 소리만 내시면 되고요. 자연, 수변, 시가지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옆쪽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미관지구에 그러니까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그러니까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방제지구에 시가지, 자연, 보존지구에 그러니까 역중생, 역사문화, 환경, 그러니까 중요시설물, 생태계, 그러니까 시설보호지구에 악공항공,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외우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수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 표의 셋째 줄에 추가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표의 셋째 줄에 그러니까 경관지구 추가 세분, 미관지구 추가 세분, 그다음에 저 끝에요.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추가 세분이 있고 그 아래 문장형 굵은 2번 용도지구 세분 8가지는 세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 수도사, 대도시장은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번 보시면 자연, 수변, 시가지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 동네는 뭐가 더 필요한데 알아서 만들어서 쓰라고요. 각 지역마다 알아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들은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다음 쪽 가세요. 25쪽에 고도지구에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최고 높이를 정했다고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왼손 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6번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그러면 최고 높을 거요, 낮을 거요? 높을 거. 건물은 어느 손보다 높아요, 낮아요? 왼손을 올리시자고요. 이게 왼손이고요. 그 동네의 최고 높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고니까 높을 고, 낮을 고, 높을 고. 건물은 높아요, 낮아요? 낮아야 되죠. 이게 최고 높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도 고도지구, 토지용 고도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최저선이니까 그 선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굵기 밑줄 없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의 최고가 뭐고요? 최고 고도지구. 높이의 최저가 최저 고도지구이죠. 경관지구, 경치를 이쁘게 하자고요. 자연, 수변, 시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자연이 나와야 되고, 수변은 뭐가 나와야 되고요? 수변이 나와야 되고, 시가지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시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의 보호,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수변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 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시가지 경관지구, 주거지역 양호한 환경 조성, 시가지 도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다음에 미관지구,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있습니다. 중심지, 토지 용도가 높은 지역이 중심지죠. 뭐 이 동네요. 그러니까 미관을 유지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고,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니까 미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건축물까지가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나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아닌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락지구형,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7번 보시죠. 대한민국 땅 9가지 큰 세 덩어리요. 콘크리트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중간 땅 뭐고요? 녹계, 보전 땅, 생보농자가 있죠. 주상공이 아닌 땅 뭐라고 한다고요? 녹관농자이죠. 녹관농자. 이제 이 뒤로 50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관농자 어디 뭐 산자락 들판에 집 몇 채 모여 있는 곳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지향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취락, 불락, 마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지지구, 재해를 막자고요. 그러니까 시가지 방지지구, 자연 방지지구, 시가지 방지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고요. 시가지이죠. 자연 방지지구,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으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그러니까 여기는 둘째 줄 건축 제한을 통해서 거기다 건물 지으면 위험하니까 아예 건물을 짓지 말라고요. 자연 방지지구. 보존지구에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가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살자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지역이 뭐예요?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 국방상 안보상 중요 시설물 보호와 보존 지구가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인 거죠. 생태계 보존 지구,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넘기지 마시고요. 그 중에 미관지구의 두 번째 역사문화 미관지구, 보존지구의 첫 번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문화, 그러니까 미관지구, 그 다음에요 역사문화 환경, 그러니까 보존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들도 뭐가 좀 비슷해 보이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으로 가고 있고요.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살자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은 비슷하지만 그것 갖고는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미관지구예요. 끝에 뭐가 나와야 되고요? 미관지구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요? 미관이 나와야 되고, 보존지구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요? 보존이 나오는 거죠. 이걸로 끝입니다. 틀릴 수가 없다고요. 틀릴 게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못 하려고 짚었어요. 뻔한 얘기인데 미관지구는 미관이고 보존지구는 보존지구인데 이 환경 때문에 짚은 겁니다. 환경 뭐 여러 번 나왔죠. 도시군관리계획 환경성 검토에서도 나왔고요. 환경이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요?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 환경,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여기는 위에 뭐가 있었냐면 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이었다면 여기 문화재, 전통살자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지역이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주변 지역을 얘기하고요. 환경이라고요. 콘크리트는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 지역까지도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붙어 있고요? 환경이 붙어 있는 거죠. 공법의 환경은 주변 환경, 주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시설 보호지구. 그러니까 뭐 세 번째 칸이요. 학교 교육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뭘 거고요? 학교 시설 보호지구. 청사, 시청 건물, 도청 건물이요. 그러니까 청사 등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무슨 보호지구요? 공용시설 보호지구. 항만 기능을 효율하고 항만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고요? 항만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는 뭐고요?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하세 뭐고요? 주거, 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하세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뭐 산업과 공업 그런 장난은 안 하니까 그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세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중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세 뭐고요? 복합,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정비하세가 뭐고요? 특정, 개발진흥지구인 거죠. 이상 8가지요. 고경민 씨 취재한 거 보시게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세분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객관식 문제에서 특별히 신경 쓸 거 많지 않죠. 그 다음에 방화지구,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와 방화지구, 특정 용도, 용도에 아까 몇 가지요? 29 쓰시고요. 용도에다가 29, 29가지 중에서 뭐 들어오지 마라. 그게 뭐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입지, 그 땅에 건물이 올라서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객관식에서 뭐 별 어려운 거 아니고 아무튼 필요하면 정한다. 필요 없으면 정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필요하면 더 만들어서 정해라. 그리고 더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있던 것도 그러니까 경미특은 추가 세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방에서 알아서 쓰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굵은 3번, 그러니까 용도지구별 행위 제한의 근거, 양보 1번 원칙, 조례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요금과 색깔 전국이 똑같아요?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다르죠. 그 지방에서는 똑같이 쓰는 거죠. 그게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버스 요금 지방마다 다르죠. 지방에서는 똑같죠. 그다음에 택시 요금, 그러니까 그 매달 요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르고 그 지방 안에서는 똑같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조례에 따른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특별시공항시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다. 바로요. 용도지구 이름이 같아도 각각 특광시군마다 행위 제한 전혀 다르다. 각각의 특광시군 안에서는 행위 제한 내용이 같다. 쓰레기 봉투라고요. 그게 조례인 거죠. 한 예로요.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를 보시죠. 뭐 그것까지 있습니다만 그걸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한강이요. 북한강, 남한강, 한강으로 해서 사이로 나갑니다. 뭐 이쪽 서울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뭐 아까 마포 주변에 그러니까 그 서울 마포 주변에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그러니까 A가 있다고 치죠.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서울 압구정 주변에 그러니까 B 수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그러니까 저 청평 쪽으로요. 그러니까 C 그러니까 가평군 그러니까 C 수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춘천 넘어가기 전에 강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파란색 잘 안 보입니다만, 그러니까 가평군 강촌 쪽으로 그러니까 D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변 경관지구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으면 주제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뭐로 정하니까요? 조례로 정하니까요. 쓰레기 봉투요. 쓰레기 봉투 5글자 이름은 똑같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 갖고 다니면서 써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못 쓰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주제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똑같다고요. 서울 마포 물론 쓰레기 봉투 좀 복잡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무튼요. 서울에서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C, D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가평군에서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특별시에서 또 군에서 각각 따로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시와 군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쓰레기봉투인 거고요.
양과 2번 특례, 개별법, 개별계획에 따른다. 공자직 고개 5가지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바로 동그라미 1, 2, 3.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 2, 3은 법에 따른다. 법에 따른다는 게 뭐예요? 전국적으로 같다. 전국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빨간불 때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종은 건너면 안 되고 서울은 건너면 돼요? 안 되죠. 전국이 똑같은 게 법으로 정하는 거고, 동그라미 4번, 5번 계획으로 정한다는 건 뭐냐면 한 건마다 다르다고요. 뭐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 전국이 똑같으니까 법에 따른다. 그게 공항시설법인지 공항법인지 항공법인지 비행기법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요. 법에 따른다고요. 전국이 똑같은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자연취락지구 저 산자락에 그러니까 들판에 집 몇 채 보이는 거 도와주겠다. 지방에다 맡기면 어느 곳은 도와주고 어느 곳은 도와주지 않고 문제가 생기니까 전국이 똑같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동그라미 3번 집단취락지구 역시 개발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은 땅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은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 따른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니까 전국이 똑같다는 거죠. 뭐 법은 국회에서 정한 거고요. 시행령은 그 대통령이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 법 쓰지 마시고요. 뒤에 다 있으니까요.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계획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5번 개발진흥지구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계획 관계법률 개발 계획에 따른다 라고 돼 있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다음 쪽 보고 다시 보시면 좀 이해가 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라고요. 제일 첫 번째 표요. 용도지구 행위제한의 근거 첫째 줄, 둘째 줄 법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개별 계획에 따른다. 첫 번째 칸이요.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법에 따른다. 어디는요? 공자집. 맹자네 집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공자네 집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요. 공자집은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라도 규제가 똑같다는 거죠. 두 번째 칸 조례. 그러니까 대부분 용도지구는 조례에 따른다. 특광시군 조례에 따른다는 거니까 특광시군 안에서는 같고 쓰레기봉투라고요. 근데 특광시군 경계를 넘어서면 규제가 전혀 다른 거죠. 세 번째 칸 개별 계획에 따른다. 고개는 개별 계획에 따른다. 각 특광시군 내에서도 각 지구마다 규제가 다르다는 거죠. 그 아래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 표 찾는데 그것도 한 열흘 걸렸어요. 한 시간 정도, 1시간 반? 시계에서 한 열흘 걸려서야 그거 찾아낸 겁니다. 뭐 이런 자료들이 딱 한 군데에 딱 이렇게 모여있지가 않아요. 먼저 표가 옆으로 4칸입니다.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가 남산 주변에 17군데가 있고 북한산 주변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모두 31곳의 최고 고도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남산 주변 17군데 중에 하나로 용산구 한남동 몇 번지 일대 5만 제곱미터 축구장 5개까지는 몇 미터 이하요? 18미터 이하. 그러니까 넷째 줄 남산 주변 용산구 이태원동 그러니까 7,000제곱미터는 몇 미터 이하요? 12미터 이하. 북한산 주변 강북구 미아동 일대 그러니까 미아동이니까 쌍문동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누구 살던데요? 선덕이요? 덕선이요? 덕선이 살던데요. 응답하라 1988. 그러니까 거기 355만 제곱미터 축구장 355개요. 그러면 그냥 북한산 도봉산자락 그 전체를 싹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쪽으로 있는 모든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그쪽 북한산 도봉산자락은 몇 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20미터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러면 서울의 최고 고도지구는 높이가 똑같다. OX. X요. 다 다르잖아요. 건마다 다르죠. 근데 다시 올라가세요. 둘째 줄에 남산 주변 용산구 한남동 5만 제곱미터를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한다고요. 그때 뭐로 정했어요? 용용용 입지기계정은 다 요 절차 지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무슨 절차를 거쳤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죠. 그때 그 종이 쪼가리에 그러니까 18m 이하로 하라라고 하는 것도 같이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건마다 높이를 정한다고요. 그래서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아래 큰 덩어리요. 서울특별시에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17군데가 있는데 17개 각각마다 규제하는 높이가 다르다. 어느 곳에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그 위치, 그다음에 해당 고도지구의 그러니까 고도 제한 높이를 함께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화살표 고도지구에서는 뭐로 정하는 높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화살표 고도지구에서는 국토계획 법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OX X인 거죠. 법령으로 정하면 전국 모든 고도지구와 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틀린 거고. 네 번째 화살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OX X요. 조례로 한다 그랬다가는 서울의 모든 고도지구와 높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뭐라고요? 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마다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진흥지구요. 지난 시간에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했던 건데, 그걸 그대로 책에다 다시 넣어놨습니다. 한번 그림 가보시죠. 먼저 왼쪽이요. 아까 보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쪽 보시죠. 26쪽에 제일 위에 있는 용도지구 표 첫 번째 칸 시설보호지구, 두 번째 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칸 아래로 개발진흥지구, 두 번째 칸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주산, 관복특 5가지가 있죠. 개발진흥지구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다시 내려와서 옆쪽이요. 27쪽 제일 아래 그림의 왼쪽, 세무시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A.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B.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C.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D.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P도면 하나로, 이쁜 도면 하나 10개 안 부럽다. 도면 하나로 똑같이 지어요? 주거 목적으로 개발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자고요. A.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자. B. 여기는 큰 벤처바이오 공장을 집어넣겠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C. 여기는 관광지로 하겠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D. 여기는 그것도 아닌 뭔가 특별한 다른 목적으로 하겠다. 이게 도면이 똑같은 한 장으로 네 군데를 똑같이 지을 거냐고요? 아니죠. P도면으로 지을 수는 없죠. P도면 하나로 성격이 각각 다른 4개 단지를 개발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요. 주거 개발진흥지구에는 A도면이 나오고, B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B도면이 나와야 되고, C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는 C도면이 나와야 되고, D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D도면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 이쁘게 지어요? 미흡게 지어요? 이쁘게 지어야죠. 세종 신도시 도면 있잖아요. 세종 신도시 도면 그대로 갖다가 동탄에다가도 적용하고, 판교에다가도 적용하고, 목포에다가도 적용하고, 울산에다가도 적용하고 그럴 거예요? 아닌 거죠. 단지마다 도면이 따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 27쪽 제일 오른쪽 끝에요. 그래서 A지구에는 A도면, B지구에는 B도면, 각 지구마다 각각의 도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발진흥지구는 계획에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앞쪽이요. 26쪽에 양괄호 2번 특례 공자집 고개는 뭐가 아니라고요? 조례가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1, 2, 3은 법에 따르니까 전국이 똑같고,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계획에 따르니까 각각 한 건마다 도면이나 규제하는 내용이 다 따로따로 나와야 된다. 동그라미 1번 공항시설보호지구는 법에 따르고, 동그라미 2번 자연취락지구 법에 따르고, 동그라미 3번 집단취락지구 법에 따르는데, 동그라미 4번 고도지구는 그 한 건마다 다르다는 것을 뭐로 정하는 높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그 높이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보면 여기에 최고도 있고 최저도 있으니까, 최고 높이를 정했으니까 그걸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서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 선을 정했으니까 이것보다 높아야죠. 그것보다 미달해서는 안 된다. 고도지구에 2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건마다 다르다. 제일 아랫줄 26쪽 제일 아랫줄 동그라미 5번 개발진흥지구, 개발하려면 그 건마다 도면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외우시는 설명이 그렇고, 외우는 건 뭐고요? 공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맹자의 집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고,
공자의 집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되고요. 공자 즉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니까 28쪽에 3장 3절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용용이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모든 땅에 이름 정한 건 뭐밖에 없고요. 용도지역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언제 정하고요. 필요하면 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정하지 않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이것저것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굵은 1번 용도구역의 종류와 지정권자, 지정 목적 그냥 전체를 하나의 표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 번째 칸 옆으로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위에서 아래로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주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목차를 보면 그러니까 종류와 땅바닥에다 이름 붙였습니다. 행위 제한이 있는데 행위 제한 내용은 이제 곧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별별 구역들이 다 있죠. 공법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 오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오순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65쪽 가시면 65쪽이요. 65쪽에 7장 4절 개발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65쪽 제일 위에 오른쪽 어깨 7장 뭐에 걸리는 무슨 제도에 있는 거고요. 7장 개발행위 허가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도시군관리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용도구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와서요. 그러니까 책으로 보시면 39쪽에 그러니까 5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33쪽에 그러니까 4장 지구단위계 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용도구역이 아닌 거죠. 별도의 내용이라고요. 구역 붙었다고 다 용도구역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가 있는데 400가지 중에 어지간하면 보통 구역이라는 이름을 말로 많이 붙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느 쪽인가요? 여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쪽에요. 그러니까 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중학교예요. 어진 중학교예요. 또 있고 아무튼 뭐 학교들 있습니다. 학교 바로 앞에다 술집 지어요? 못 짓죠. 학교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용도구역이 아니라고요. 다시 28쪽 와서요. 그러니까 28쪽에 용도구역 4가지 도계시수가 있다고요. 도영이 엄마가 구역이 엄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 엄마 집에 가세요. 구역이 엄마 있수?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가셨나? 쌀이문 열고 들어가니까 방도 비었고요. 부엌도 없고요. 어디 갔지? 돌아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 아랫집에 아주머니들 보여서 막 크게 떠들고 웃고 재밌게 노는 소리가 들리네요. 구역이 엄마 여기 왔나? 구역이 엄마 있수? 떠들고 노느라고 못 듣고 있습니다. 구역이 엄마 있수? 대답이 없다고요. 구역이 엄마도 계시슈? 구역이 엄마도 계시슈? 4가지만 용도구역이라고요. 4가지만 용도구역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있는 거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도시 그대로 해서요. 도시 거꾸로 쓰면 뭐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누구도 지정할 수 있고요. 대도시 시장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에서요? 도시지역에서 산 손대지 말라고요.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도시지역에서 그러니까 산 손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영어로 뭐고요? 그린벨트인 거죠. 그린벨트. 그러니까 시가 있으면 시 주변에 녹색 띠를 둘러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막는 거고요? 무질산 확산을 세 번째 칸이요. 확산을 막고 시가 있으면 시 주변에 녹색 띠를 둘러서 시가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질산 확산 반지. 68년 1월 21일 누가 쳐들어왔었고요? 김신저요. 그래서 무슨 목적으로요?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 보안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말이 좋아 조정이지 시가화 금지구역입니다.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이니까 시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국가 차원의 문제면 누가 지정할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을 하겠죠.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이름 그대로요. 시가화 하지 말라고요. 시가화 금지구역이죠. 시가화 방지구역, 시가화 유보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곧 아래 표를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수자원은 물이고 수산자원은 수산업이죠. 광어, 우럭, 메기, 매생이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광어 좋아하시는 분은 광어 쓰시고 그러니까 우럭 좋아하시는 분은 우럭 쓰시고요. 그러니까 우럭. 그래도 국물은 뭐가 좀 나아요? 우럭이 낫죠. 그래서 우럭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우럭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우럭장관은 우럭장관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동그라미 하면 안 되겠군요. 뭐 달라고요? 수산자원 보호하자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거죠. 우럭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관점 갖고 틀릴 일 없죠. 여기에 대도시장 빠져있네. 죽었다 깨어나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누가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국가면 국가계획이면 국가가 지정을 하겠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 지역에서 뒷동산 산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산 손대지 마라. 개발제한구역 좀 요거죠. 녹색 띠를 둘러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금지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유보구역, 시가화 방지구역, 시가화 하지 말라고요. 단기적 개발을 도모한다. 우럭구역은 우럭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요.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화 금지구역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 먼저요. 그 아래 박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스요. 시가화 조정구역 우리나라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도시군관리계획 서남부 3단계 지구 시가화 조정구역 결정고시문 1번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교총 대정동 서구 관저동 1원에 서분 서남부 생활권 3단계 택지개발사업 예정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결정함. 2번 명칭 대전광역시 서남부 3단계 지구 시가화 조정구역 3번 9번 시가화 조정구역 신설 4번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느 동 서구 어느 동 98만 제곱미터 5번 시가화 유보기간 10년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6일 6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 개제 생략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2018년 10월 17일 대전광역시장이 정했습니다. 지금 이 박스가 이걸 좀 크게 써놓으면 이게 A4 용지 종이 쪼가리 한 장에 써지는 거예요. 그 A4 용지 종이 쪼가리 한 장에다 써놓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문이라고요. 제일 꼭대기예요. 박스 첫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문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걸 이거 글자만 느리면 글자를 느려서 A4 용지에 넣어놓으면 그게 그냥 그대로 한 장이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문입니다. 그 도시군관리계획 그 문건 안에 문서 안에 이 A4 용지 종이 쪼가리 안에 5번 뭐도 쓰여 있어요? 시가화 유보 기간도 쓰여 있죠. 그래서 시가화 유보 기간도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정해서 발표하면 기간도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박스 그 표에서요. 박스 5번 시가화 유보 기간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0월 16일까지가 시가화 유보 기간이죠. 그러면 10월 16일 저녁 10시면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아니에요? 2017년 10월 16일 저녁 10시요.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예, 그러고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 19일이면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17일 0시, 그러니까 16일 밤 12시까지는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17일 0시, 그 16일 밤 12시, 그러니까 17일 0시부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 해주세요. 그거고요. 다시 올라가시죠. 문장이요. 굵은 2번. 시가와 주정구역, 시가와 금지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시가와 주정구역을 지정할 때 그러니까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에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역과 기간을 동시에 정해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하는데 그 기간은 둘째 줄 몇 년 사이에서 정하고요.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하고 그러니까 셋째 줄 그 기간 둘째 줄 끝에요. 그 기간도 둘째 줄, 셋째 줄 이어지는 괄호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가 뭐예요? 요 절차를 거친다. 기주의 협심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고요. 동그라미 2번. 시가호주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이 규정에 의한 시가호 유보기간 만료된 날 다음 날 17일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 끝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효력을 잃는다. 기간 정해졌으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땅바닥에다 이름을 정했죠.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여기 있는 이 행위 제한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행위 제한 없어지지만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다 뭐는 정해져 있고요. 용도지역 정해져 있으니까 용도지역 행위 제한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만 없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연장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변경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침 또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보시죠. 그러니까 대전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전에 그러니까 먼저 요 제도요. 그 아래 박스 보시면서 가시면 저 보시죠. 어느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데 다 돈 주고 사야죠. 그러니까 싹 내보내고요. 그러니까 싹 밀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팝니다. 그런데 신도시 만드는데 50 든다고 치죠. 돈이 있으면 50 주고 한 방에 다 사서 한 방에 싹 밀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팔아서 뭐 떼돈을 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다고요.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신도시는 해야 되고 돈이 10밖에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를 요만큼만 만들 수는 없고요. 요만큼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지구, 2지구, 3지구 나눠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세요. 일단 10 갖고 1지구 들어가서 다 사서요. 싹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그러면 이제 20 생겼겠죠. 20 갖고 2지구 들어가고 그래서 2지구 싹 돈 주고 사서 사람 내보내고 싹 밀고 아파트 지어서 팔고 30 생겼죠. 그 돈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 여기를 뭐라고 정했다고요? 이 3지구를 3단계 지구를 시가와 주정구역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택지개발지구 해도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냥 신도시 애정지 택지개발지구로 하든지 신도시 애정지라고 해도 하든지 아무 차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유성 IC 아무튼 대전에 외곽도로가 도는데요. 유성 IC 나오면은 큰 축구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 축구장이요. 그리고 공주 쪽으로 가는 길에 여기 국립현충원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동학사 가게 되고요. 그쪽 언저리인 거죠. 여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현충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몇 번 가보게 됐었는데 아무튼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쪽 천변에 무슨 식당도 지그만 식당 한두 개요. 무슨 딱 뭔데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요, 어느 재벌 회사 지으면 거기만 쫓아다니면 된다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황량한 곳에 어느 보험회사 연수원이 들어왔어요. 직원 연수하려고요? 땅 장사하려고요? 땅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S생명 연수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대학교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도면이 정해지고 대학교는 한참 뒤였고요. 아무튼 그 연수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철선이 정해졌고 전철역 이제 지금은 전철 다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철 다니고 아주 큰 아파트 단지가 된 거죠. 신도시 애정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서 정한다고요?
5년, 20년 사이에서 정한다. 한 덩어리 개발이 보통 5년은 걸린다고요. 또 다음 5년은 걸리죠. 그래서 여기는 10년 지나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기간이 끝나면 끝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는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땅을 다 사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싹 밀고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지을 거라고요. 그러고 있는 판에 여기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돈 주고 싹 사서 싹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건데 거기다 이것저것 해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 돈 달라고 할 거잖아요. 개발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용도구역은 행위제한 내용이 개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이죠. 다음 쪽 가시면 29쪽에 굵은 3번. 그러니까 용도구역들은 규제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요, 다 법이 따로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법 이름은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없고 공적개발도 사적개발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양과 4번 시가구조정구역 내 행위제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죠. 양과 1번 도시군계획사업도 하지 마라. 무슨 개발도 제한한다고요? 공적 개발도 제한하고. 양과 2번 법정 개인들은 법정 행위만, 법에 정해진 행위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무슨 개발도 하지 마라고요?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는 거죠. 여기는 신도시 해중도 돈 주고 사서 싹 밀고 있으니까 아예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하는 거죠.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에 여기 말고 조선 왔다 갔다 우선하겠습니다만 책의 3쪽 가시죠. 책의 3쪽 가시면 그러니까 3쪽에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고요. 첫 번째 칸 국토계획법, 두 번째 칸 도시군계획과 개발행위, 세 번째 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자를 놓고요. 용용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바닥에 이름 붙여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도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면, 땅바닥에다 이름 정하고 관청에서 도면까지 내서 도면대로만 지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정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한솔동 100번지에 4차로 도로를 내겠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냥 눈도장으로만 보시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그 도로 만드는 사업을 해야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사업 중에 사업 3가지로 가게 되는 거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 이 사업 3가지는 다 뭐로 결정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죠.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사업 3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다시 돌아오시죠. 29쪽 와서요. 그러니까 29쪽에 굵은 4번 시가구조정의 행위제한, 양과로 1번 도시군계획 사업도 못한다고요. 싹 밀어버릴 것이죠. 밀 것인데 거기다 이것저것 해봤자 다 낭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 3가지를 얘기하고요. 다 공적 목적의 개발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가구조정구역 안에서 공적 개발도 하지 말라고요. 도시군계획사업, 도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도로 만드는 것도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구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구조정구역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지금 여기 아직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죠. 그런데 사람 도로 막 그 비만 한번 오면은 막 땅이 진흙탕이 돼서 사람 살 수가 없다고요. 도로 좀 놔주세요. 그러니까 뭐 도로 있으면 편하겠네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요. 불가피하다고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유성구 구청장 요청해서요. 택도 아닌 거죠. 대전광역시장 요청해서요. 택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누구 요청이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회장의 요청, 시험법거리는 아니고요.
다른 장관이 요청했을 때나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청와대 회의실, 동그란 회의실, 대통령 국무총리 앉아있고 17명 장관 앉아있는 그런 자리에서 요청이 있을 때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개발도 하라고요, 하지 마라고요? 하지 마라는 거죠. 사람 숨쉬고 사는데 필요한 요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 판에 개인 할 수 있는 거 많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겠죠. 아주 적습니다. 숨은 쉬고 살아야죠. 양구하루 2번 사적 개발 제한. 시가구조정구역 안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행위 가운데 일부 행위에 한하여 특광시군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뭐 농업용 건축물은 신고한다. X 다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 행위 가운데 일부가 뭔지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5번 중에 4번 요거는 신고하고 한다. X 요거는 신고하고 한다. X 그렇게 4번입니다. 허가 받았는데 한 번 옳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의 사적 개발은 싹 뭐 받아서만 할 수 있다고요? 허가 받아서만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사적 개발은 싹 금지다. 허가 받아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대한민국 땅이요. 대한민국 땅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개발행위 신고제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구역 중에 시가구조정구역이면 그 중에서도 이만큼만 저게 없어지면 이런 이제 모든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라든지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으라든지 일반 규제가 있는 거죠. 일반 규제가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용도구역까지를 보셨습니다.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